일단은 그게 중요해요. 일단은 내가 첫 번째 정해야 될 게 올해 그냥 승부를 보겠다. 올해 승부를 보겠다. 또는 이제 나는 욕심을 내서 지금 뭐 내년까지 생각을 하더라도 욕심을 내서 내 만족도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대학을 가겠다. 근데 그걸 결정하셔야 돼. 조금의 차이, 그러니까 좀 많이 높게 잡는 경우에는 욕심을 낼 필요 있는데, 사실 대학을 가보면 여러분들 뭐 큰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. 그거 있어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나 뭐 한양대나 성대 정도가 아닌 이상 그 아래로는 물론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지만, 명심해야 될 거는 그 안에서 그 아래 학교들의 그 차이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완벽하게 결정을 짓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. 왜냐면 이제 뭐 학벌 중심이나 그런 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요즘은 개인 스펙이 굉장히 중요한데, 그 스펙을 얼마나 자기가 대학 가서 만드냐가 중요한 거지. 이게 뭐 간판 생각하는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게 중요할까? 그리고 사실 솔직히 이제 학종이 많이 늘어나고 교과 이런 수시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실력들이 좀 많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.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, 좀 잔인하게 이야기하면 진짜 공부 시험 엄청 잘 보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성적 순서대로 대학을 가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게 있죠. 아무래도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학교들이 좀 평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원인이지 않았나. 뭐 대학이 아주 똑같아진 건 아니지만 결국에 그 학교의 네임밸류가 여러분들의 나중에 직업이나 미래를 결정시켜 주진 않습니다. 그건 아셔야 돼요. 뭐 아무리 좋은 대학 가면 뭐하냐, 가서 열심히 하면 그지. 그거는 나중 일이고, 그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재수를 불사하고 꼭 여기를 가겠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나는 쌤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. 예. 지금 갖고 있는 나의 능력을 최대한 살려서 갈 생각을 해야지. 어차피 지금 솔직하게 지금 학생들을 봤을 때 이 친구는 재수를 해서 하면 더 성공하겠다라는 친구들은 거의 안 보여요. 미안한데 이게 안 해봤잖아 여러분들이 재수를. 그지. 막상 해보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 왜냐면 어차피 재수 시작을 해가지고 2월 3월 돼도 다시 수능 1년도 안 남아요. 그럼 올해 같은 똑같은 일 반복되거든. 근데 뭐 내신 기간 없고 그 다음에 생계부 쓰고 뭐 그런 시간 없다고 해서 뭐 그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아? 그만큼 부담이 크고 공부에만 집중을 하는 게, 사람이 그 긴 기간만큼 공부에만 집중하기는 힘들어요. 결국에 여름쯤 돼서부터 초집중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승리를 하거든. 그러니까 재수생하고 재학생 중에 재학생이 재수생보다 좀 밀린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누적된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치의 문제인 거야. 경험치의 문제. 고3 때는 그런 거 안 하잖아. 고3 때는 내가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. 그지? 내가 분명히 연초에 여러분들한테, 얘들아 여러분들 그 지금 이 7월 달까지 해가지고 많이 끝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. 여름에 뭐 자소서니 뭐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간 많이 뺏긴다.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간을 좀 뺏겨버리면 남들이 지금 스포트를 올리는 시기에 오히려 텐션이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. 그거를 얼마나 지금 9월 원서 쓰고 나서 수습을 할 수 있는지는 본인의 역량에 따라 달렸고, 이제는 거의 잠자고 먹고 남는 시간에는 무조건 공부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뭐 잔소리고, 이미 저는 지금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남은 기간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. 일단은
9월 모평을 보고요. 그 다음에 부족한 과목, 여기 너무 식상하긴 한데 부족한 과목을 좀 보완을 해야 돼.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남은 기간에 올릴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일까? 예를 들어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그 폭이 좀 좁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국어를 예를 들어서 남은 기간에 2등급 이상 올린다? 그건 좀 물음표야. 그 2등급 올릴 수 있는 2개월 동안에 2등급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집중력과 실력이면 여태까지 왜 안 올렸어? 그지?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,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등급 정도 올리고 아니면 현재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겠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실수해서 틀리는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거를 실수를 해서 점수가 낮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등급이 떴는데 내가 3점짜리도 틀리고 4점 쉬운 거 틀려가지고 3등급이 떴어. 그러면은 사실 그 친구는 2등급 나올 수 있거든요. 근데 정말 골고루 어려운 것만 딱 골라서 틀렸는데 3등급이야. 그럼 그 친구는 사실 좀 더 고난도를 연습하지 않으면은, 고난도가 하는 게 이제 지금 20번, 21번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. 21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그 3등급 친구들이 느끼는 고난도는 이제 18번부터 시작을 하잖아. 그러니까 18, 19번이나 그 다음에 26, 7, 8 같은 애들을 연습을 하는 게 낫지. 걔네들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나의 그 구멍들을 계속 모의고사를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면 2, 3등급 정도가 될 수 있고, 그 다음에 과탐 같은 경우가 가장 단시간에 올릴 수 있는 효율이 높죠. 그래서 그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화학이랑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 두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몇 등급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이번 9월을 보고 예상을 한 다음에 그 목표치가 달성됐을 때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, 당연히 맞춰야겠지. 근데 정말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원서 접수를 조금 다르게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. 근데 그게 아니면 최저 맞추고 가능하다면 정시까지도 내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. 그런 좀 견적을 내야 합니다. 그래서 집중할 과목에 좀 집중을 해주고, 웬만하면 너무 한쪽에만 편중되지 마세요. 너무 한쪽에만 편중돼봤자 선생님 저는 3합 뭐 7만 맞추면 되니까 세 과목만 미친듯이 할래요. 그거 미친듯이 한다고 그 과목만 갑자기 겁나 잘해지는 거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생각보다 이제 최상위권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정시의 벽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.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.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정시로 생각을 해놓는 것도 난 좋다고 봐. 왠지 알아? 내가 예를 들어서 학종 면접이 남았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논술이 남았는데 논술을 좀 낮은 데를 썼어. 근데 정시를 잘 보고 시험을 보러 안 가면 되거든. 그러니까 논술 쓸 때 선생님 저는 여기 이하로는 안 갈래 해가지고 안 쓰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야. 잘못된 생각이고, 이제 기본적으로 시험 보러 안 가면 되는 거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, 그리고 그 낮은 학교를 그 학생이 확실히 합격할 수 있다는 보장 나는 못하는데, 그거는 논술의 장점이자 단점이지. 높은 학교를 나한테 너무 높은데? 라고 해서 쓰면 안 된다, 그건 아니잖아. 그치? 어떻게 될지 몰라. 수학 문제가 나한테 어떤 문제가 맞는 게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, 그런 것처럼 확실한 안전빵도 없어. 확실한 상향도 없고 확실한 안전빵도 없어. 그게 논술이야.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